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요원이의 최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네. 현장 나가시는 거 어때요? 현장? 네. 현장 좋죠. 우리도 좀 나가볼까요? 아니 오늘 말고 건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정해진 데는 없어. 그냥 구독자들이 궁금해요 라고 달아만 주시면 쫓아갑니다. 어쨌든 콜? 헐. 구독자님도 콜?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나는 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 때문에 혼인신고도 미루고 있는 고민남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재개발 예정지였던 합정 상수 지역의 빌라를 오래전에 갭투자로 구매를 했는데 현재 공공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얼마나 걸릴지도 의문이고 주택 보유로 혼인신고도 미루고 있다 보니 어정쩡한 상황인데요. 계속 보유해야 될지 맞을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혼인신고도 미루고 있대. 결혼은 미친 짓이다? 상수동 빌라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부모님 권유로 샀는데 재개발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고 이제 혼인신고도 미루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주소를 주셔가지고 서울시 마포구 와우삼로 띠띠띠에 띠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아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상황이 어떤데?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좀 빨리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뉴스만 보면은요 막 네, 금방 될것 같아요. 것처럼 맞아요. 신통 계획한다 그러고 공공 네. 재개발한다 그러고 뭐 3년, 5년 만에 막 뚝딱뚝딱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원래 오래 걸립니다. 오래 한남 뉴타운도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세요? 2006년도인가? 2007년도부터 그래요? 시작을 해가지고 한남 뉴타운도요 가장 빠른 구역이 3구역이거든요. 한남 3구역이 아직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나지 않았고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나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정도만 했어요. 앞으로 가장 빠른 3구역이 몇 년이 걸리느냐? 늦으면 10년이고요. 빠르면 한 7, 8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구역, 4구역, 5구역은 15년? 그럼 강산이 2006년부터 생각하면 강산이 몇 번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한남 네. 뉴타운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분이 말씀한 여기 상수동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추진은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지금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 드릴 수는 없네요. 재개발한다고 기다리시다가 혼인신고 평생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 그 걱정이 좀 많이 혼인신고를 되더라고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재개발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이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50대에서 황혼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렇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도 음. 10년, 15년 걸리니까 이분이 지금 35 정도? 요즘 그 네.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50대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쩔 거야. 우울한데? 예, 그래서 혼인신고를 왜 미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대출 때문에 미루는 건지 뭐 때문에 아니면 미루는 와이프가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2주택이 되니까. 혹시나 그럴 수도 근데 그것 있죠. 때문에 계속 혼인신고를 안 하고 남으로 살다가는요 잘못하면 헤어지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있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2주택을 각오하고 이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자 분께서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요 보유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두 개 다가 괜찮아. 어디를 투자하더라도 초기 단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걸린다. 난 그게 싫어. 빨리 되는 게 좋아라고 하면 진행 단계가 이제 위로 올라가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기간이 늘어지고 초기 단계면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래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되면 좋겠구나 뭐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그쵸.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1년, 2년 안에 해결이 될 문제 같으면 혼인신고 좀 미뤄도 되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데 저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변에. 되기만 되면은요 같이 쌍따봉이네. 네, 좋아요. 잠재력은 충분한데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게 단점인데 진행 속도는 원래 빠르지 않다. 그래서 조급증은 좀 버리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혼인신고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 팔았어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 불안하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또 헬이 열립니다. 헬이 열려요. 와, 나 어떡하지? 네. 만약에 팔았는데요. 이게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이 갑자기 되고 막. 뭐 건축 심의가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다니시면 업무에 영향을 줍니다. 절대 하나 있는 집 팔지 마시고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배우자가 더 좋은 게 있거나 내가 팔고 더 좋은 거로 갈아타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뭐 혼인신고 때문에 2주택이 부담스러워서 가지고 있는 걸 판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여기 보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님, 저 마음 비우고 쭉 그냥 가져가시는 걸 마음 추천한 비워야죠. 네.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임대인 임차인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현재 저는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전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전세가가 점점 높아지고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제한적인데 주택을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처분하고 무주택자로 대출 규제 없이 전세를 살다가 청약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유주택이 현 매매가가 5.1억이고요. 임차 주택이 전세가 8억 원 정도 되신대요. 근데 갭투자 성격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집 사신 곳이랑 회사가 좀 멀어가지고 회사가 뭘 돼? 그래 느낌상 그러니까 집 사신 느낌상. 곳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본인 그렇지.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살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복한 고민. 집 없으면서 전세 네. 살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있을 텐데 한마디로 배가 불렀어. 지금 배가 불러서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데 네. 무주택자들은 속이 타들어갈 거거든요. 나 정확한 이제 어떤 아파트인지 정보가 네.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보유 중인 아파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이쿠. 5.1억 뭐 이렇게만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좀 아파트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좀더 우리가 뭐 이렇게 안 했는데 충분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자 대략적인 얘기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일단 팔고 청약을 하고 싶다 마음 네. 편하게라고 하는데요. 팔면은 청약 가점 점수가 높아질까요? 이미 밑에 바닥에 깔려 있겠네. 가점 점수는요 무주택 기간, 그러네.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으로 이제 점수를 계산하잖아요. 네. 팔고 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 카운팅이구나. 기간이 카운팅이 되니까 15년에 32전 그거 언제 채울 거냐? 못 채운다. 최근에 점수가 막 60점 되는 분들도 떨어지고 하는데 네. 이분이 팔고 나서 당첨이 되는 곳들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죠. 왜? 낮은 가점으로 당첨이 되려면 그 인기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팔고 나서 지금 생기는 낮은 가점 점수로 인기 지역에 청약이 될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청약의 기회는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그건 꽁떡 꾸지 마시고요. 무주택이 되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무주택인데요. 뉴스를 보는데 뭐 어디 경쟁률이 올라간다, 집값이 뭐 다시 덜썩인다, 규제가 풀린다 이런 뉴스만 보면 가슴이 척 철렁하겠지. 내려앉으면서 네. 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따뜻한 밥을 먹기는 좀 힘듭니다. 이유가 팔자고 해서 팔았는데 집값이 그러니까. 올랐잖아. 이렇게 서로 될 수도 엉망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막 떨어져야 돼요. 막 올라가면 네. 속이 타들어가고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은 잠시 마음은 편한데요. 그때부터 또 고민에 빠져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나 언제 사야 맞아요. 되지? 나 어떡하지? 저 그러다 못 샀잖아요. 계속 무주택자야. 아, 이렇게 된다니까? 10억짜리가 8억에 떨어지면 7억 떨어질 것 같고요. 7억 떨어졌다가 7억 5천 되면 아유, 7억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7억 그러니까 5천 주고 맞아. 어떻게 들어. 가장 낮은 포인트 살려고 기다리다가 올라가고 또 사람 마음은 올라가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1주택은 보험이다. 제발 그러지 마셔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도저히 보유 가치가 없다. 라고 아니면-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정리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마셔라. 인기 지역에 당첨도 안 된다.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가치가 좀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깐다면 일단 1주택은 가져가시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하나 더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네.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2026년 넘어가면 네. 3기 신도시들도 본청약 물량들도 나오고 분양권도 나오고 뭐 입주도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신도시가요. 네. 발표될 때는 막 과열이잖아요. 이제 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신도시가 발표되고 구역 지정되고 토지 보상하고 공사해서 입주할 때까지 한 8년 정도 걸려요. 네. 8년에서 10년. 네. 막 과열일 때 신도시를 발표하는데 입주할 때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 주택 시장이 계속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입주하는 시점에는 좀 식어요. 좀 식게 된다면 이제 기회가 좀 많아지죠. 네. 분양권 프리미엄도 좀 떨어지고요.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미래 신도시, 동탄 2신도시 이런데 소위 말해서 쭉쭉쭉 하는 기회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또 하나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때 쭉쭉쭉 좀 하는 게 낫지. 지금 팔고 청약을 한다. 본인이 뭐 청약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섣불리 팔지 마시고요. 본인 집에 대한 가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가치가 어느 정도만 된다라고 본다면 섣불리 팔지 마시고요. 그 사이에 열심히 종잣돈 외식 좀 줄이시고 군것질 좀 하지 마시고 좋은 차도 좀 줄이시고 열심히 종잣돈 모아서 그 다음에 줍줍 투자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온다면 적극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통적인 내용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 집을 안 가지고 있어도 불안, 이런 불안의 그 연속들이 엄청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월급쟁이긴 하지만 종잣돈 모아도 뭐 10년, 20년 모아도 안 돼. 맞아.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자, 내 고민은 풀 수 없어도 당신의 고민은 내가 열심히 풀어드릴 테니까 댓글에 사연 많이 해주시면 최고. 자,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머니.